안녕하세요, 촌놈입니다. 골프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아는 게 있어야 목표 지점으로 공을 보내겠죠. 무작정 휘두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많은 분들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하드웨어만 연습장에서 단련을 합니다. 연습장 매일 가고 매일 고민하시는 분들의 하드웨어, 즉 샷 자체는 이미 70대를 치고도 남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맨날 80대 초반의 문턱 혹은 90대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골프가 하드웨어, 즉 스윙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스윙이 전부라는 가스라이팅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실전 상황에서 싱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4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격과 수비입니다. 두 번째, 탄도 계산입니다. 세 번째, 집중력 관리입니다. 네 번째, 상황에 집중해야 되고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피하자입니다. 골프는 암기입니다.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반드시 암기하시고 적용하시면 80대 골프 그냥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골프가 더욱 즐거워지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아참, 오늘 플레이하는 볼카노 CC와 저희 제주촌놈 채널이 협약을 맺어서 네이버 밴드 제골조로 오시면 오전에 그린피 카트비 87,000원에 플레이가 가능하니 자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코스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홀인데요, 볼카노 토파즈 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 모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산이 하나 보이죠. 페어웨이 가는 길에요. 이렇게 홀 방향을 다 보여주지 않고 가려놓는 이런 블라인드 홀들은 보통은 보게 되면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홀이 아니고 수비를 해야 하는 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비를 해야 한다라는 홀들은 보통은 드라이버를 세게는 절대 치면 안 되고요. 가볍게 한 200에서 220m 정도 안쪽으로만 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코스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요. 96m가 남아있으니까 바람이 약간 세네. 96m 앞핀 바람 이렇게 부니까 오른쪽으로 살짝 조준해 가지고 52도로 치도록 할게요. 오른쪽 방향 52도. 짧은가? 오, 짧다. 지금 핀까지 16m, 엣지 12m, 바람 뒤에서 불고 있고 살짝 톡 뛰어서 올라가는 볼로 쳐서 앞에 엣지 살짝 맞추고 가는 게 유리해 보이는데 핀이 너무 타이트한데요. 핀도 타이트하고 조선 잔디라서 잔디가 세게 들어갈 것 같아. 어우, 커. 야, 팡팡 튀네요. 골프는 베스트샷 게임이 아니라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게임이죠. 이걸 잊는 순간 도박이 됩니다. 지금 대충 살짝 왼쪽에 있고요. 내리막이고 해서 앞바람도 있고 하니까 가볍게 내리막 보고 자, 두 번째 홀 파3에 왔습니다. 자, 지금 티박스가 위쪽에 있고요. 그린이 지금 밑에 쪽에 있는 여기는 지금 내리막 파3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잡고 있는 클럽이 숏아이언인지 미드아이언인지 롱아이언인지 이제 그 공이 날아가는 포물선 각도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표는 각 클럽별 탄도와 낙하하는 포물선 각도를 정의한 표입니다. 거리 측정기로 측정한 거리, 설사 그게 보정거리라고 하더라도 공이 떨어지는 포물선 각도가 가파른 각도인지 완만한 각도인지에 따라서 거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숏아이언 거리에서는 보정거리에서 바람 영향을 제외하고 오르막 내리막에 따라서 최대 반 클럽 정도만 앞뒤로 거리를 조절하고, 미드아이언 이상은 한 클럽 반까지도 거리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합니다. 똑같은 거리에서 치는데도 공이 어떤 포물선 각도로 날아가느냐에 따라서 캐리 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저차가 심한 골프장에선 진짜 중요합니다. 거리 조절은 이게 전부거든요. 굿샷. 그린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보시면 제가 발을 잘 보시면은 발로 지금 경사를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일단 롱퍼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사실 집중력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들어가는 퍼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충 거리만 맞춰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툭 쳐 놓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 다음 홀은 파4입니다. 파4인데 지금 여기도 역시 내리막 홀이죠. 내리막 홀 같은 경우는 런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일단 탄도를 올리게 되면은 역시 확률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탄도로 티샷도 공략을 해주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저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이 휠 때 더 많이 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세컨도 지금 내리막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공이 무조건 조금 평상시에 맞던 것보다 조금 더 멀리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맞는 순간에 클럽이 로프트가 조금 서게 돼 가지고 평상시 치던 것보다 조금 더 나가거든요. 그리고 런도 조금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거리를 조절하면서 이제 탄도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됩니다. 퍼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 들어갈 확률이 10%도 되나 마나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결만 맞추고 거리만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툭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거리만 맞추는 게 지금 이 퍼트에서는 핵심입니다. 집중력은 한 B 단계 정도 유지하면 될 것 같고, 너무 터무니없게 뭐 홈런을 치거나 너무 짧게 치거나 그 정도만 하지 않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제가 경사를 살짝 덜 본 상황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지금 오버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숏퍼트입니다. 들어갔죠. 자, 4번 홀 파5에 왔습니다. 지금 오른쪽이 지금 바다고요. 왼쪽에 보시면 한라산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슬라이스가 조금 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이 어느 정도까지 밀리면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파5 같은 경우는 2온이냐 3온이냐를 보고 가는데 위험하지 않게 그냥 3온으로 가는 작전을 지금은 선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드라이버도 이렇게 툭 치는 번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세컨 자리에 왔고요. 세컨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티샷을 번트를 대고 왔기 때문에 서드에서 몇 미터를 남기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샷이 죽거나 뭐 이상한 공을 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상황은 되지 않지만, 이제 몇 미터를 남길 거냐,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치는 게 중요합니다. 서드에 왔죠. 서드에 왔는데 지금 핀 앞에 나무가 지금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리막 지금 약간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 나무 위로 해가지고 지금 공을 조준을 해가지고 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리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뒷땅과 탑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는 탑법으로 그냥 가볍게 공만 딱 따내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나이스. 지금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탭인 버디가 붙기도 하죠. 이럴 때가 사실은 가장 기분이 좋은 순간이기도 한데요. 이거 치려고 이 골프 치는 거죠, 사실.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버디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5번 홀 파4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쏟아지는 훅홀이에요, 훅홀. 자, 이 훅홀 같은 경우는 공이 날아가다가 끝에서 왼쪽으로 조금 휘는 홀입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왼쪽을 조준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가운데보다 조금 오른쪽을 카트도로 정도? 그 정도 조준해 가지고 쳐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공 놓여져 있는 자리가 페어웨이 왼쪽이에요. 진짜 여기는 그리고 좀 중지고 어저께 비가 조금 많이 왔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공이 아무래도 조금 터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잔디가 무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체중 이동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체중 이동을 최소화로 준 다음에 공만 깔끔하게 따내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현명한 플레이입니다. 그린 오른쪽에 지금 공이 랜딩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착시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지금 그린이 굉장히 빠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내리막 정도로 지금 공을 쳤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공이 끝까지 줄줄줄줄 밀리더라고요. 와, 근데 공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이게 볼카노가 정말 그린이 빠르네요. 자, 지금 이 상황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집중력을 A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만 정확하게 보고 믿고 그냥 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냥 빠졌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자, 6번 홀 파4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슬라이스 홀이에요. 그리고 전방에 저렇게 오르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지금 좌도 그렉이다 보니까 실제 거리는 짧은데 지금 무리해가지고 공을 쳐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서 그냥 가볍게 번트를 대고 갔습니다. 자, 근데 지금 공이 떨어진 위치를 보니까 지금 포대 그린이에요. 좀 길게 쳐야 되는데, 그래서 좀 경사가 꽤 크게 보여가지고 한 클럽 정도까지 지금 제가 좀 길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핀이 왼쪽 끝에 있는데 왼쪽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린 가운데 쪽으로 친다라고 생각해서 공을 쳤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세컨 친공이 지금 그린 넘어서 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쪽을 맞춰서 내려오느냐, 아니면은 공을 이렇게 로브샷으로 높게 띄워가지고 태우느냐, 이건데 저는 로브샷을 쳤죠. 로브샷을 친 다음에 이제 퍼트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퍼트가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퍼트인데요. 진짜 애매한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왜 애매한 퍼트냐면은 공 끝에서 라이가 먹을지 안 먹을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입니다. 사실 확신이 안 서는 상황에서는 그냥 그린 그 홀 뒷벽 보고 그냥 세게 쳐서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애매한 선택을 해가지고 빠지는 순간입니다. 자, 7번 홀 파3에 왔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저차가 큰 파3에 왔을 때 이 표를 한 번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클럽으로 치면 칠수록 포물선 각도는 완만해지고 짧은 클럽일수록 포물선 각도는 가파라진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짧은 거는 반 클럽, 긴 거는 한 클럽 반까지도 앞뒤로 보정을 한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거리 퍼트가 지금 남아있죠. 대략 한 10m 정도 되는 퍼트인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이렇게 롱 퍼트는 무조건 거리를 맞추자.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그린이 점점 빨라지는 거를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린이 조금씩 마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생각보다 지금 점점점 더 세게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렇게 짧은 퍼트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이거 못 넣어버리면은 그 다음 홀부터 해가지고 멘탈이 점점 나가기 때문에 정말 신경 써서 쳐야 되는 퍼팅입니다. 자, 8번 홀 파4에 왔습니다. 여기는 짧은 파4 서비스 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막 세게 쳐가지고 그린에 올리려고 하는 게 사실 제일 바보예요. 어떻게 치든 간에 어쨌든 세컨이 웨지 거리가 남기 때문에 번트가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세게 치다가 죽어버리면 진짜 완전 멘붕 옵니다. 그래서 서비스 홀에서는 그냥 가볍게 툭 치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티샷을 쳐가지고 이렇게 그린 근처까지 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닌 게, 그린 주변에는 이렇게 라이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라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저 라이도 굉장히 타이트했고요. 지금 거의 맨바닥 수준의 수준이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살짝 띄워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세게 맞아가지고 그린 왼쪽에 지금 안착은 했습니다. 한 15m, 20m 밖에 안 남았었던 아까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면은 사실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남은 거는 세컨을 지금 잘못 쳤다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선은 무엇이냐? 일단 거리만 맞춘다입니다. 여기서 또 이거 집어 넣으려고 세게 쳤다가 사고 나게 되면은 서비스 홀에서 보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 미치고 팔짝 뛰니까 그냥 가볍게만 쳐주는 게 좋은데, 여기도 세게 치다가 사고가 좀 났어요 사실은. 자, 사고가 난 상황이다 보니까는 더 집중해 가지고 더 정확하게 나 자신을 믿고 쳐야 되는데, 진짜 이거 칠 때는 저 자신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냥 짧게 칠 걸 왜 바보같이 집어 넣으려고 난리를 쳤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잘 보고서 조준 잘해 가지고 쳤는데 다행히 들어갑니다. 9번 홀 파4에 왔습니다. 이번 홀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려고 카메라를 조금 앞쪽에다가 배치를 해봤는데요. 자, 티샷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분이 바로 이 머리를 최대한 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은 잘 갔죠. 그리고 지금 세컨 자리에 왔는데요.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약간 완전 평지는 아니에요. 살짝 쏠려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샷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 머리를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치는 거를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자, 서드샷인데요. 지금 퍼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린 살짝 바깥쪽 엣지에서 이제 핀 쪽으로 쳐야 되는데, 그린이 지금 빠르고 경사가 강한 곳이다 보니까 이 몰카노라는 골프장이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경사만 맞추고 거리만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쳤습니다. 마무리 퍼트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마무리 퍼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고요. 못 넣으면 안 되는 퍼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 정도 거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